자, 윤석열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 예비비 329억도 편성. 야, 대단한 인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달 단위로 또 막 이게 스케줄을 끊는단 말이에요. 해외 순방을 너무 좋아해. 왜냐? 잔소리를 안 듣거든. 비판을 안 하거든. 외국 가봐. 대한민국 대통령에 걸맞는 의전해 주잖아.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의전한 사람들 막 100명, 100여 명씩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너무 좋아. 밖에 나가면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대 최대 순방비를 다 쓰고 예비비 329억을 편성했는데 놀랍습니다. 이걸 보면 놀라워요.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이 외교 예산이 얼마냐? 249억 원이에요. 근데 예비비가 329억 원이야. 본 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아. 말이 돼요?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보다 5배가 넘는다. 야,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 했는데 그때도 예비비를 또 배정받아서 썼다는 거야.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578억 원. 밖에 나가서 뭘 했길래 578억 원을 썼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R&D 예산 깎고 온갖 청년 예산 깎고 없는데 서민들 위한 예산 다 깎으면서 자기 쓰는 건 펑펑 씁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46억이에요. 2019년 234억입니다. 코로나 때는 19억. 아예 못 움직였으니까. 2021년 192억 썼고요. 2022년 261억 썼습니다. 자,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외교는 잘했다는 평가, 문재인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외교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잘했던 그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죠. 이때 그렇게 순방도 잘하고 외교력을 보여줬고 많은 외교적인 성과도 냈는데도 이만큼 썼어. 많이 쓴 게 261억이야. 근데 윤석열이 얼마 썼다고? 578억. 일본한테 다 퍼주고 미국한테 다 퍼주고 578억. 성과가 뭔지 들여다봐야 되겠지. 역대급 순방이 한몫했어요. 이렇게 예비비를 하는 게 올해 편성된 예상 249억 중에 87%를 이미 다 썼습니다. 8월 아세안 있었고 G20 회의 있었고 9월 유엔 총회 있었고 11월에 에이펙 있고요. 12월에 한중일 정상회담. 월별로 잘라 있어. 10월에 또 뭐 있습니다. 10월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갑니다. 예. 또 거기를 굳이 만들었어요. 월별로 잘라서 해외에 나가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대부분 소진했어요. 추가로 예산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 승인했어. 이거 그냥 막 해도 돼? 국외 업무 여비, 사업 추진비뿐만 아니라 특활비 증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특활비 좋아해. 특활비 워낙 좋아하잖아요.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다.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와, 예비비가 사후 승인이 원칙이래.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집어넣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왜냐?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전형적인 검사의 마인드죠. 사후 승인이 원칙이야. 그러면 쓰고 나서 신고만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야?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특활비 감액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역대 최대 규모 순방 예상을 편성. 그러니까 이걸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기관 가운데 예비비로 특활비를 쓰는 것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다. 대통령실이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같이 움직이는데 예비비로 특활비를 쓴다? 처음이다. 없는 일이다 이거야. 본 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린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된다. 역대급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 박홍근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대통령 그 자체가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뭐냐? 나 대통령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없어. 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
내가 대통령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외 순방을 월별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소야대잖아요. 대통령이 됐어, 정부를 꾸렸어. 그러면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철학이 있어. 여소야대면 우리 이런 거 하려니까 야당이 좀 도와주쇼. 얼르고 달래고 딜을 하고 2개 주고 하나 얻고 이런 거를 해야지 돼. 그런데 야당 대표조차 만나지 않고 야당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고 야당이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 때려버리고 사면권 쓰고, 자, 거부권, 사면권 전부 다 뭡니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신나는 거야.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도 월별로 끊어서 간다. 원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잡느냐? 한 번에 갈 때마다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1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동원이 돼요. 그 비용이 다 세금입니다. 사전에 답사를 가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대규모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20이라든지 G7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굵직한 해외 행사들이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순방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가서 뭐 조약도 하고 선언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그 근처를 싹 돌고 옵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 갈 때 인원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요.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월별로 끊어서 스케줄을 잡아. 그래놓고 나는 외교의 신이야.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야. 자, 그렇게 외국 정상을 만나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IRA 하나도 해결 못했죠. 대한민국 기업들 하나도 이익 보지 못했죠. 미국에다가 공장 마구 짓고 있습니다. 다 갖다 퍼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일본 좋은 일 막 시킵니다. 컵에다가 물 반잔 우리가 먼저 채워주면 일본이 채울 것이다. 개소리입니다. 반잔 채웠더니 일본은 그걸 홀라당 마셔버리고 빈 컵을 던져버렸어요. 일본 좋은 거 다 해줬죠. 미국은 이제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는 이란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남아있거든요. 11월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났잖아요. 팔레스타인. 이때 사우디 가서 하마스와 이란은 우리의 적이다 이딴 소리 하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다. 또 그들 태극기 부대들이 희한하게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들어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미국 국기랑 태국 국기랑 같이 흔드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들어. 일장기도 같이 흔든다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왜 그래?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지? 희한하죠.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드는 태극기 부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기독교 기반인데요.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걔는 유대교야.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개신교가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냐고. 이해가 돼? 그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바보들이야. 유대교는 예수를 부정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예수는 개신교인들이 만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든다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고.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 편. 뭐 하는 짓인지. 자, 아무튼 윤석열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란은 우리의 적, 하마스도 우리의 적, 이스라엘 편 빵 들어버리는 순간 큰일 날 수 있다. 걱정이 태산이야. 그런데도 얘는 그냥 외국 나가는 게 좋아. 돈 펑펑 쓰고. 외교를 잘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제일 많이 쓴 게 얼마냐? 261억. 그런데 윤석열이 쓴 돈이 얼마다? 578억. 그래놓고 긴축 재정합시다. 서민들 예산 다 잘라. R&D 예산 다 잘라. 돈이 없어요. 나 쓸 돈 빼고.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 놀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죠. 윤석열은 대통령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인간이다. 앞으로도 그런 행동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낙선을 해도 다시 총선에 공천할 것이고요. 김행이 욕을 아무리 먹어도 여가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다. 왜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국민들의 민심, 관심 없어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대통령이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것만이 이 인간이 하는 유일한 낙이에요. 엑스포는 말도 하지 말아요. 엑스포는 물 건너 간지 오래됐어. 원래부터 어려웠어요. 원래부터.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 한순간이다. 선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1년 반 만에 이 꼴 난다. 자, 이렇게 펑펑 쓰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간이. 78,000원 법인카드 썼다고 죽일 듯이 공격을 했죠. 그걸로 이낙연은 사과해야 된다 그랬고 김혜경 여사가 사과도 했고